네, 규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단원 교통통신의 발달로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 요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활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 공간의 확대,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 있네요. 이동 시간,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동 가능 거리가 증가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 거리의 축소. 그런데 물리적 거리라고 해서 공간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죠. 사람들이 시간 자체가 먼 거리도 짧은 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정말 멀게 느껴졌던 그 지역 자체가 도시가 발달하면서, 특히 그냥 도시가 아니라 대도시가 발달하면서 대도시권 자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시의 기능과, 여기 앞에 대라는 얘기를 쓸까요? 네.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아주 먼 거리 통근 및 통학 범위가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림이 아주 대표적인 대도시권을 나타내는 모델 그림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중심 도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아니면 행정 아니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이 권역을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심 도시. 일례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서울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 중심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교외 지역, 두 번째 대도시 영향권, 세 번째 배후 농촌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교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 도시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심 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 연접해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도시화 현상 자체가 매우 뚜렷한 그런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우선은 도시화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중심 도시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은 건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업무지구 이런 것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농촌 기반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미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보통 예로 따지자면은 우리 근처 도시, 구리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구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 보이는 대도시 영향권. 대도시 영향권 자체는 우선 여기 중심 도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교외 지역과 똑같은데, 교외 지역은 어느 정도의 업무지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지구나 방 공장 같은 경우에도 큰 공장도 있을 수 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반 시설, 도시 기반에 형성된 여러 가지 도시 기반의 하부 구조라고 해서 기업이나 혹은 공장 자체가 아주 집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대도시 영향권 자체는 보통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절반 또는 이제 논밭, 밭의 절반,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외 지역과는 달리 중심 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도시, 교통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위성 도시가 나타나 있죠. 이 위성 도시가 보통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편한데, 좀 신도시와 위성 도시는 분명 엄연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 대도시 영향권 안에 보통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위성 도시가 보통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 예로 따지자면 네, 남양주 얘기하면 되겠네요. 남양주. 그다음에 배우 농촌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 농촌 지역은 말 그대로 아예 이름에 농촌 지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농촌 지역. 그래서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 중심 도시의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 진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근 통학은 가능하나 통근 통학 학교는 갈 수 있으나 가능. 여기 대도시로 통근 통학 자체는 가능하나 그러나 그 수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 통근권의 가장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딱 한계죠. 그래서 보통 뭐 대도시로 따지자면 포천이나 또는 뭐 가평 이 정도. 우리 지역에 또는 다른 지역에 교외 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 특히 배후 농촌 지역의 경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빨간 버스입니다. 붉은색 버스가 또는 M버스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유심히 보시면은 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잠실에서부터 뭐 포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평, 대성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또한 주말 생활권은 대도시 기준으로 주말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가 생활 통근 통학에 좀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중심 도시의 사람들이 주말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분명 이곳에 도시적 생활 양식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심 업무 지구에서 이렇게 쓱 가면 갈수록 그 도시성에 대한 그 성격 자체가 지역성이 조금 더 약하게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도시성의 약화 생각하시면은 되겠네요. 이게 대도시권의 특징이고 뭐 위성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대도시 영향권이나 배후 농촌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선생님이 빨간 줄 그어 놓은 이게 뭘까요? 이게 보통 뭐 전철이나 또는 뭐 고속도로나 이렇게 중심 도시와 위성 도시 간은 뭐 대중교통이든 아니면 전철이든 고속도로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도시의 기능 자체를 어느 정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네, 대도시권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대도시권 자체의 기능, 영향력까지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시면은 여기 이번의 내용은 경제, 경제 활동 범위 자체가 활동에 대한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된다는 얘긴데 뭐 대량 화물의 빠른 수송 이건 뭐 비행기겠죠. 네. 비행기. 그 다음에 금융거래의 활성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 지금 통신 발달에 따른 변화인데 이거는 뭐 국제 뭐 금융이 뭐 일반 사람들한테도 퍼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었다. 요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가 확대되었다. 요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요게 이후에 나올 다국적 기업입니다. 기업 자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요거는 전부 다 여기 보이는 교통, 통신의 발달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본사, 생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연구도 들어가긴 하지만 본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그래서 선진국에서 뭐 연구도 하고요. 혹은 뭐 경영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생산은 보통 임금이 노동력이 저렴한 개발 도상국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임금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생산 공장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력 자체가 중요한 산업들, 섬유나 신발, 뭐 가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나뉘는 것을 이제 본사와 생산 공장의 공간 분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예 얘기를 할게요. 교과서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공간적 분업. 공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무슨 일하고 개발도상국은 무슨 일하고 공간적으로 나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죠. 뭐 여러분들 아마존이나 아니면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여가 공간의 확대입니다. 여가 공간 자체가 확대. 시간만큼 예전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비용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선진국의 얘기이긴 한데 선진국 많은 사람들이 여행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행 기회 증가.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요런 장점이 있고 네 번째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생태 환경 자체가 변화가 있게 되죠. 생태계 파괴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교통수단을 이용한 도움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태환경 변화는 그 즐거운 변화가 아니라 아무래도 부작용에 가깝죠.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통신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제일 첫 번째가 1번이 지역 격차가 아이러니하게 격차가 상당히 커진다는 거. 뭐 책에는 프린트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생활 공간 자체가 공간이 격차가 커진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 발달로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활성화됐지만 교통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이 돼서 이른바 경제적 격차 자체가 발생하게 되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뭐 A라는 도시와 B 도시라는 여기 B라는 도시 가게 된다면은 뭐 옛날엔 여기 산도 있고 뭐 하천도 있고 해가지고 뭐 A에서 B 도시로 가려면은 도로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면은 여기 C 도시도 있고 D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 A에서 B 도시를 가려면은 여기 보이는 C 도시와 D 도시를 들려야겠죠. 그런데 이게 A와 B 도시를 같이 확 연결을 해버리면은 C 도시와 D 도시는 뭐 사람들이 아무래도 발길 자체가 뜸하게 되겠죠. 그래서 A 도시와 B 도시 자체의 규모가 이제 활발해진다. 여기는 C나 D 도시는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 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빨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빨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A 도시와 B 도시가 있으면 A 도시가 만약에 대도시, 그 다음에 B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도시라고 합시다. 중소도시. 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점은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네, 대부분 인구 자체가 도시 자체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A와 B 도시에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교통로가 연결이 됐다. 그래서 교통로를 쭉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B 도시는 분명 A 도시에게 여러 가지를 의존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것이면 중소도시에 있는 쇼핑이나 교육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A 도시 가가지고 즐기겠다. 그래서 요 여러 가지 기능을 A 도시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것이 빨대처럼 슝 간다고 해서 빨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대 효과는 지금 현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과 춘천의 교통 발달로 인해서 빨대 효과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당연히 여기 새로운 교통 기반의 시설 구축 뭐 당연한 얘기죠.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사업 실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 있는 요 도로 자체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관광 시설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뭐 서울에서 춘천 가는 길에 레일바이크나 아니면 경춘 자전거 도로 이런 것이 뭐 대표적이고요. 중추도시권 육성 사업.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여러 기능들을 이제 지방도시에 나눠준다. 뭐 그래서 뭐 강원권이나 충청, 그 다음에 경남, 경북권 여기에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도시나 또는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려고 우리나라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우 쉬운 내용이죠. 요겁니다. 뭐 당연히 요거죠. 요거 생태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도로나 철도 건설 과정에서 산림훼손, 동식물 서식지 파괴, 외래 생물종의 전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 유조선 충돌로 인한 해양 오염. 뭐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써놨네요. 그래서 우회도로나 생태통로를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생태통로. 선박 평형수 처리. 이게 두 번째. 선박 평형수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생태환경 파괴로 인한 해결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